향수는 매주 토요일 같은 곳을 찾았다. 그녀는 이곳에서 20년째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한때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녀가 지금은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의 재산 대부분은 어느 한 복지단체에 기부되었고 그녀는 매주 이곳에 와서 직접 아이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이곳은 그녀에게 단순한 봉사 장소가 아니었다. 그녀의 젊은 날의 후회와 작은 희망이 깃든 곳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이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향수는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옆에는 봉사활동을 돕는 한 청년이 있었다. 청년의 이름은 이정훈. 그는 7살 때부터 이곳에서 자랐고 19살에 독립한 후에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이곳을 찾고 있었다. 그는 향순을 볼 때마다 친할머니처럼 따랐고 향순 역시 정훈을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정훈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향수는 자리에서 살짝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래, 오늘은 조금 일찍 나왔지. 근데 말이야. 그녀는 갑자기 가방 안을 뒤적이며 말을 이었다. 아차차, 내가 오늘 너희들 먹을 과자를 못 사왔구나. 아이들이 살짝 아쉬운 표정을 짓자 향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그러면 할머니가 돈을 줄 테니까 저기 언니랑 같이 가서 맛있는 거 사다 먹어라.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의 지퍼를 열고 지갑을 꺼냈다. 툭! 그 순간 지갑에서 한 장의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향수는 무심코 손을 뻗으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정훈이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다. 마치 손끝이 얼어붙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사진을 빤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서 있었다. 남자는 짧은 머리에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고 여자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분명 부부처럼 다정한 분위기였다. 이 사진이 왜 낯이 익지? 향수는 의아한 눈으로 정훈을 바라보았다. 정훈아, 왜 그러니? 정훈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 그는 바로 고개를 들어 향순을 바라보며 다급하게 물었다. 할머니, 이분 누구세요? 향수는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었단다. 정훈은 순간 숨을 멈췄다. 남편이요? 향수는 사진을 손끝으로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래, 43년 전에 사라진 내 남편이야. 이름은 신진태. 정훈은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향순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간 묻어둔 슬픔이 서려 있었다. 내 나이가 25살에 우린 결혼했단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작은 국밥집을 차리고 둘이서 열심히 살았지. 향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님이 많을 때는 하루 종일 국밥을 끓이느라 정신이 없었고 가게 문을 닫으면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했어. 그렇게 2년쯤 지났을까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단다. 정훈은 향순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 사람이 사라져서 난 전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붙이고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이 사람을 아냐고 묻고 또 물었지. 그렇게 몇 년을 찾아 헤맸는데도 못 찾았단다.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는 사람이야.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 향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꼭 쥐었다. 그래도 난 늘 생각했어. 혹시라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순간 정훈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졌다. 이분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는 사진 속 남성의 얼굴을 찬찬히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강한 기억이 떠올랐다. 정훈은 사진을 손에 꼭 쥐었다. 그리고 이건 절대 낯선 얼굴이 아니다.
그는 그 똑같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할머니, 저 이분을 알아요. 향순의 손이 순간 떨렸다. 뭐라고? 할머니, 이분. 제가 매주 빵을 나눠주던 노숙자 중 한 분이에요. 향수는 숨을 멈춘 듯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그 사람이 살아 있었어? 정우는 향순의 반응을 보며 그가 본 그 노인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곳에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있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낡은 가방을 옆에 둔 채 말없이 앉아있는 노인. 그는 다른 노숙자들과 달리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않았고 항상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우는 그에게도 늘 같은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 따뜻한 빵이에요. 식기 전에 드세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빵을 받아가곤 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노인은 평소보다 더 수척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정우는 그를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갔다. 할아버지, 오늘따라 몸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노인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 그냥 좀 춥네. 정우는 급히 약국으로 달려가 감기약과 영양제를 사서 다시 돌아왔다. 이거라도 드세요.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때 노인이 정훈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매번 고마워, 학생. 그 말을 하는 동안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한 장의 낡은 사진을 꺼내 보였다.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만 그래도 보고 싶구나.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지금 정훈과 마주 앉아있는 향순이었다. 정훈은 순간 놀라며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 노인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알 것 같았다. 그 노인은 오랜 세월 동안 한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그때는 그 사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정훈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본 사진이 향순의 지갑 속 사진과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분이 그날 그렇게 슬퍼 보였던 거였구나. 그가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은 바로 향순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다. 왜 그는 향순을 찾지 않았던 걸까? 정우는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저 기억났어요. 그분 몇 주 전에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향수는 숨을 삼키며 조용히 사진을 쓰다듬었다. 정말이야? 진짜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그 사람 어디서 본 거니? 그녀는 울먹이며 정훈을 바라보았다. 정훈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할머니, 저랑 같이 가요. 향수는 당황한 듯 정훈을 바라보았다. 어디를? 노숙자 할아버지가 계셨던 곳으로요. 그분을 다시 찾아야 해요. 향수는 순간 말없이 정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꼭 쥐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십 년 동안 묻어둔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가자. 정훈과 향수는 서둘러 거리로 나섰다. 향순의 손에는 여전히 사진이 꼭 쥐어져 있었다. 마치 잃어버렸던 기억을 붙잡으려는 듯 그녀는 계속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었던 거야? 4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잊혔다고만 생각했던 사람.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단념했던 그 사람이 이제 다시 그녀의 앞의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정우는 그런 향순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그분을 꼭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노숙자들이 자주 머무는 거리로 향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 보니 그 자리에는 노인이 없었다. 정우는 익숙한 얼굴들을 찾아가 물었다. 혹시 여기 계시던 할아버지, 최근에 본 적 있으세요? 길거리에 앉아있던 한 노숙자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며칠 전에 떠났어. 어디로 갔는진 모르겠지만 갑자기 짐을 싸더니 가더라고. 정우는 불안한 마음에 다른 노숙자들에게도 다가가 물었다. 그분이 떠나기 전에 혹시 무슨 말씀 안 하셨나요? 한 노숙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며칠 동안 계속 같은 자리에서 뭔가를 생각하는 듯했어. 그러더니 마지막 날엔 유난히 사진을 오래 바라보더라고.
그 사진을 보고선 한참 동안 한숨을 쉬다가 마치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이 자리를 떠났지. 정우는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때 한 노숙자가 문득 말했다. 그분이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한 적 있어. 이제 돌아가야 할 곳이 생겼다고. 정훈의 심장이 요동쳤다. 향순도 순간 무언가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 순간 설마 정훈이 향순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할아버지가 가실 만한 곳을 아시겠어요? 향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꼭 쥐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하나의 장소가 떠올랐다. 정훈아, 나 어쩌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알 것 같아. 정훈은 깜짝 놀라며 향순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어디요? 향수는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사람한테 가장 익숙한 곳, 그게 어디겠니? 우리가 함께 살았던 국밥집이 있던 그 자리. 정훈은 눈을 크게 떴다. 할머니, 그 국밥집 지금도 남아있어요? 향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래전에 없어졌어. 하지만 그 자리는 지금도 남아있지. 그녀는 확신하듯 고개를 들었다. 거기 가보자. 정우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위치를 검색했다. 향순이 말한 장소는 이제 작은 공원이 되어 있었다. 우리 가게가 있던 자리는 지금은 벤치 몇 개가 놓여있는 작은 쉼터야.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할머니, 어서 가요. 그들은 서둘러 택시를 잡아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정말 진태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택시는 빠르게 도로를 달려갔다. 향순의 심장은 점점 더 세차게 뛰고 있었다. 국밥집이 있던 자리는 이제 작은 공원으로 변해 있었다. 몇 개의 벤치가 놓여 있고 주변에는 꽃이 심어진 작은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향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여기가 우리가 함께 살았던 곳이었어. 정우는 그런 향순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를 더듬고 있었다. 그때였다. 멀리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낡은 옷을 걸친 채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향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발걸음을 멈췄다. 진태 씨? 정훈도 숨을 죽였다. 그 순간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마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향순이? 한순간 공기가 정지한 듯했다. 43년 그 긴 세월 동안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아왔던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다시 마주보고 있었다. 향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정말 당신이야? 진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향순도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고 다음 순간 그를 꼭 끌어안았다. 진태 씨,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그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진태도 조용히 눈을 감고 향순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오랜 세월 동안 품어온 그리움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세월이 만든 주름처럼 깊고도 무거웠다. 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 향수는 흐느끼며 물었다. 도대체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태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당신도 날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향수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다. 바보 같은 사람,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잊어?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당신, 너무 말랐어. 얼마나 힘들었어. 진태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만든 주름 속에 그리움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 순간 향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진태 씨, 그런데 도대체 왜 떠난 거야?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때 나는 큰 실수를 했어.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진태를 바라보았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어. 오래된 친구였고 어렵다기에 빚보증을 서줬지. 뭐라고? 향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그 사람이 그렇게 큰 돈을 빌릴 줄 몰랐어. 그냥 한두 달이면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결국 사채업자들이 우리 가게까지 찾아왔어. 그녀는 순간 숨을 삼켰다. 그런데 난 몰랐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당신이 없는 시간에 찾아왔으니까. 진태는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이 장 보러 간 사이 그놈들이 찾아와서 가게를 뒤지고 협박했어. 돈을 못 갚으면 내 마누라도 무사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이 계속 맴돌더라. 향수는 그 말을 듣고 몸을 움찔했다. 그래서 그냥 사라진 거야?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 사람들은 내 잘못으로 생긴 일이었고, 내가 사라지면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던 거야. 그게 정말 최선이었어? 진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정우는 한참을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진태는 고개를 들었다. 정우는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다. 저 기억하세요? 진태는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억해. 매주 빵을 주던 학생이잖아. 얼마 전에 내가 아플 때 약까지 사다 줬던 그 학생 맞지?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맞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사진. 그 사진 속 사람이 바로 할머니였어요. 진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그랬구나.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네. 향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도 있고 정훈이도 있어. 진태는 감격한 듯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망설이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을까? 진태는 오랫동안 거리를 떠돌며 살아왔다. 이미 그는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라 생각했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이제 너무 많이 변했어. 이런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어도 되는 걸까? 향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알아? 당신이 떠난 후, 난 10년 넘게 당신을 찾아 헤맸어. 그 후엔 체념했지만, 그래도 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어. 진태는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향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을 다시 찾았으니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을 거야.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진태는 놀란 듯 향순을 바라보았다. 나 같은 사람을 다시 받아줄 수 있어? 향수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아니면 누가 당신을 받아주겠어? 또 나를 버리고 사라질 생각이야? 당신은 내 남편이야.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그 말을 듣고 진태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향수는 문득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정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훈아, 정훈은 고개를 들었다. 너 덕분에 내가 이 사람을 다시 찾았구나. 정훈은 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럽게 웃었다. 그냥 우연이었어요. 향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소중한 인연이야. 그녀는 순간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너도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니? 정훈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난 가족이 없어. 그래서 늘 봉사활동을 다니면서도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했지만 어쩌면 내 스스로가 외롭지 않으려고 했던 걸지도 몰라. 향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우리랑 같이 살래? 정훈의 눈이 커졌다. 네? 난 이제 다시 남편을 찾았지만 너도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어. 우린 내가 있어야 더 완전한 가족이 될 것 같아. 진태도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훈이 넌 정말 좋은 아이야.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된다면 난 더 바랄 게 없을 거야. 정훈은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을 알고 있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저도 받아주세요. 순간 향순과 진태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겪어온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따뜻하게 웃었다. 향수는 떨리는 손으로 정훈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야. 진태도 조용히 정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환영한다, 정훈아. 그 순간 정훈의 눈가도 살짝 붉어졌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가족이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구나. 가장 소중한 순간에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할 용기를 낼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였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환한 불이 켜진 따뜻한 집에서 밥상이 차려졌다. 거실 한쪽에선 정훈이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고 향수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진태는 방 한구석에 놓인 거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집이라는 공간. 너무 낯설었고 너무 그리웠다. 향순이 조용히 말했다. 진태 씨, 식사하세요. 그 한마디에 진태는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식탁 앞에 앉았다. 정훈도 맞은편에 앉아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셔야죠. 그 순간 진태는 어쩌면 4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차려준 밥 앞에서 마음 놓고 숟가락을 들었다. 국 한 술을 떠 입에 넣는 순간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따뜻하다. 진태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러자 향순이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 이제 더 이상 혼자 떠돌지 마. 이제 같이 살자. 진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또 한 번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그렇게 세 사람은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가족이 되었다. 어쩌면 이들의 이야기는 운명이 아니라 서로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는지도 모른다. 소중한 사람과의 인연은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는다는 것.